이번에는 조동사로 학습된 슈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그질러리인 슈드의 우리말 문법 용어 조동사라는 명칭을 주어의 어떠함에 대한 화자의 견해사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슈드는 셀의 과거형 조동사라는 문법 규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슈드는 우리말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잘 적용되기 때문인지 먼저 의무조동사로 받아들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의미만으로는 슈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문 5에서 화자가 생각이 들 때 의무로 그랬다고 볼 수 없고 예문 6 표현에서의 슈드가 예문 7 표현 셀의 과거 시제인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문 6과 8을 선택적으로 발어할 때 두 조동사 선택에 적용시킨 변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오그질러리는 조 플러스 동사라는 우리말 문법 용어대로 작용해주는 것일까요? 동사를 돕는 역할로 오그질러리를 이해하려 들 경우 동사를 보조하지 않는 해석을 보면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언어 생산자 입장에서 발어할 때나 글을 쓸 때 적절한 오그질러리를 찾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슈드가 쓰이는 구문들을 분석해가면서 조동사가 아니라 화자의 견해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살펴보며 개연성 있는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한 단어 한 개념으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법에서는 슈드를 셀의 과거형 조동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동사를 보조한다고 받아들이고 이 문법 규정을 적용해가며 주어가 하는 동작을 과거의 것으로 이해하려 듭니다. 그런데 이 과거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 즉 상황 시제일 뿐이지 동작 시제가 아닙니다. 본문 1을 보면 내가 너였을 상황에서 받아들였을 동작 형태 표현입니다. 만약 조동사를 동사 동작의 보조쯤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동사 동작의 변형과 그 동작 시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동사라는 용어 정의는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원형으로 쓰이는데 이 원형 동사의 문법적 역할이 동작 형태만을 전하는 원형분사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이 구문에서의 동작 형태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모양일 뿐으로 그 앞에 개입한 것으로 보는 슈드 때문에 그 동작 형태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 구문이 주는 해석의 의미를 보면 억세프트라는 동작은 전혀 행해지지 않은 동작입니다. 따라서 슈드의 영향을 받은 동작 행위 시점도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과거의 상황 속에서 벌어졌을 미래적 동작 형태가 그럴 것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제시된 구문도 그러한 미래적 동작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if가 이끄는 조건절의 동사 be는 어떤 모습으로 있게 하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이 본문에 쓰인 동사 be의 동작 형태가 슈드에 의해서 미래적 동작 형태가 된다면 본문 2의 의미는 앞으로 부지런하면 고용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해석에 따르면 그 같은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화자는 he의 존재 상태를 이미 부지런하다고 치고 그럴 경우를 전제로 하는 if에 의한 가정 상황입니다. 따라서 슈드는 과거지향적 임의 상황의 속성이 심층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문 1 표현은 그 같은 과거지향적 임의 상황이 잘 적용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이 슈드를 그래야 한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게끔 작용해주기 때문에 의무조동사로 인지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듯합니다. 예문 2는 이를 끝내서 이미 상황의 결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표현으로 이미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 있어야 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상황, 즉 지금의 결과를 표현하는 후속 구문에서는 슈드를 사용해서 부정하지 않고 해분트로 표현한 점은 슈드에 대한 우리말 용어 조동사를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만약 슈드가 동사를 보조해서 주어 동작의 어떠함을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 표현에서도 보조된 슈드가 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슈드가 주어의 동작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은 가정구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가정을 하는 자는 구문 표현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입니다. 화자는 그가 사과했더라면이라고 가정을 한 후 너 역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앞 가정의 결과를 또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절에 쓰인 슈드는
가정보다는 추측의 화자 견해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슈드에는 이미 상황이 심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바에 따르면 이 주절의 내용은 이미 되어 있게 했을 상황으로 보는 추정 구문이고 그 추정의 행위자는 화자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화자의 마음 동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문 이 표현에서의 have는 완료형 구문을 만드는 문법 기능어이기 이전의 원형 동사, 즉 분사입니다. 동사 원형은 동작 형태만을 표현하는 분사적 기능을 하므로 이 역할 기능에 따르면 하자는 주어 유에게 이미 그렇게 되어 있게 했어야 할 상황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슈드로 드러내고 그렇게에 해당하는 이미 상황의 동작 형태, 즉 겪은 바 상태를 have간 이하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원형 동사는 화자의 마음 동작 플러스 주어의 동작 형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종속절에서의 소댓은 두 어휘를 묶어 소댓 결과 구문을 이끈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맺혀진 결과가 아닙니다. 해석에서 보면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도록이고 소와 대대 의미지정 역할에 따르면 슈드는 주절의 행위에 따라 결국 맺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결과값 추정입니다. 이런 결과값은 주절 주어가 turned away 하면서 이미 의도되었다고 추정을 해보는 화자의 판단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화자의 견해가 슈드에 담겨 있다고 보고 다음의 제시구문에서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역시 슈드를 발화함으로써 표현되는 화자의 견해는 구문의 상황을 임의의 것으로 간주한 마음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슈드 이하에서 언급되는 상황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게 했어야 할 상황이어야 하는데 이 본문이 해석은 이것을 동의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히가 하는 멘션은 하고 싶어서 하는 자발적 행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 구문들에서 나타난 임의 상황은 주어가 수동적으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예문 1 표현에서도 우리말 해석에 따르면 그렇고 슈드와 상반된 의미를 내는 이 표현 우드와의 변별에서도 그렇습니다. 표층적 의미에서 보면 주어가 억세프트 행위를 할 때 예문 1에서는 의무로 하는 동작이 되고 예문 2에서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심층적으로 보면 예문 1은 하게끔 되어져 있어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에 따르는 동작이고 예문 2는 하고 싶어서 하는 상황에서에 실천하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슈드의 현재형 셀과는 어떻게 변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슈드로 드러내는 화자의 견해가 주어의 동작을 수동적으로 이행한 동작으로 판단한 것이면 셀이 사용된 그것도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말로의 해석은 가야 하는가이지만 두 구문 모두 가야 되는가로 바꿀 수 있는 수동적으로 처해진 상황에서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문 1에 쓰인 슈드는 상황을 이미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추정적 견해이어야 하므로 아이고라는 동작 상황은 주어가 이미 그렇게 했어야 될 동작이자 선택의 여지도 없는 임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면한 시점에서 이행해야만 한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반면에 예문 2의 셀은 당장 그렇게 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실제적 견해이므로 두 구문의 수동적 처해짐은 임의와 당장이라는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 되고 그렇게 보는 화자의 견해는 추정과 실제라는 관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다른 구문들을 분석하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문해야 할 사람이 자기인 상황이 벌어졌다면 자기의 수동적 처해짐의 시점은 임의이고 이미 발생한 그 상황을 화자가 떠올리는 것은 추정에 의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추정적 견해를 먼저 말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상황을 그 견해 동작의 대상으로 나열한 본문 같은 구조가 조동사에 의한 의문문 구조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예문 1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 피아노를 배워야 하는 학생이 반항하는 대목으로 자기가 피아노를 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가라는 거부 표현입니다. I should I 뒤에 플레이가 생략되어 있지만 발어하는 화자 I의 견해로 should가 쓰인 것이므로 주어 I가 하는 동작 플레이가 언급되지 않았어도 왜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해져야 하는가라는 의미로의 의사표시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에서 should가 지정하는 대상어휘 다이는 주어가 처해진 것으로 보는 동작 형태입니다.
이 구문에서처럼 슈드를 사용한 견해 표현은 이 구문에서의 동작 형태인 죽음이 그렇게 처해진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러한 죽음의 처해짐은 추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추정적 요소는 예문 1 표현처럼 if 없이도 가정구문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문 1은 문장 구조상으로 분명히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의 의문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표현하는 의미는 가정상황으로 대화자 상호 간에 전달되어집니다. 화자는 슈드를 먼저 발화하면서 주어가 그렇게 하게 될 동향을 밝히고 난 후 you be caught라는 상황절로 붙잡힘을 기정사실화해보는 표현 형태입니다. 예문 1 같은 표현형을 보면 문형 분석에 있어서 통사적 구조 분석만으로는 그 변별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해도 될 듯합니다. 또 이 같은 구문이 허용되는 것도 화자가 슈드를 통해서 추정적 자기견해를 삽입시키려고 선택한 어휘라고 받아들이면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구문들에서 보여준 슈드의 특성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슈드는 동사 보조가 아니라 주어가 어떠하다는 화자의 견해사입니다. 둘째, 슈드는 주어의 어떠함을 의무가 아니라 하게 될 수동적 동향으로 말합니다. 셋째, 슈드는 셀의 실제치에 대비되는 이행되어야 할 추정치를 다룹니다. 이제는 도출해 본 슈드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슈드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